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이대로는 안 된다. 이한방송 이한쌤입니다. 오늘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청에서는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모이셔서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한방송이 국방안보 전문 방송이지만 용어가 어려워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의 주장이 큰 틀에서는 시위 형식으로 표출되어 사회 갈등이 각계각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느낌마저 들었고, 도대체 우리 사회에 가장 상층부를 형성하고 계시는 지식인이자 오피니언 리더이신 의사 선생님들이 왜 거리로 나서게 되셨는지 이한방송에서 안보적 시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거리로 나서신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주장은 네.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갑자기 생긴 어떤 해프닝으로 해서 나오신 건 아닙니다. 김대중 정권 시절에 이제 의학 분업이 실시되면서 이제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던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 네. 또 심지어는 이제 의료사회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각 수준이나 전문성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어떤 비용을 이제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 쌓여오던 차에 문재인 정권의 어떤 공약이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MRI라든가 초음파, 그 다음에 1인실, 2인실, 3인실 병실 같은 모든 것들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공약한 것을 이제 앞뒤 전후 사정 보지 않고 막무가내로 지금 밀어붙이면서 이를 견디지 못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거리로 나오게 된 현상인데, 먼저 우리나라의 의료 토양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이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은 가장 잘 돼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의료 시스템은 너무 잘 돼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이제 이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이 고마움을 느끼지 못해서 네. 이런 어떤 의료가 마치 태양이나 공기처럼 반드시 필요하지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서 그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한민국이 아닌 이제 외국에 나가면 의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 지역조차도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질병이 발생됐을 때 굉장히 장거리를 이동하거나 네. 또 장거리를 이동하는데 이제 환자의 병세에 경중에 따라서는 이동 비용도 이제 막대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점들이 많은데, 제가 왜 이제 국방 안보를 얘기하는 사람이 의사 선생님들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냐면은 저도 이런 점들을 군 생활하면서 이제 느끼게 되었다는 점이거든요. 대한민국은 이제 국민 개병제라 그래서 이제 성인 남자들은 무조건 군대를 가는 이제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직장을 다니다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장교 양성 과정과 더불어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들은 남자인 경우에는 이제 군복무를 군의관으로 이제 가게 돼 있는 제도가 있고, 또 군의관으로 가지 않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이라 그래서 이제 오지라고 흔히 말하는 이제 산간 지역이라든가 이제 시골 지역에 보건소 소장님으로 혹은 이제 낙도를 돌아다니는 이제 병원선에 이제 의사 선생님으로 병역을 이제 대체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에 살고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은 사실은 어느 지역에 가 있든 10분, 20분 이내로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고, 다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의료 시스템이 너무 당연시되다 보니까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고 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 이제 병역법에 기반한 이제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 때문에 대한민국의 의료 체계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초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이제 학생들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되고, 의과대학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학부도 4년이 아니라 6년이고, 또 6년 동안 의과대학을 졸업해서 국가고시인 의사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보통 수련이나 전공이라고 불리우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또 5, 6년을 공부를 해야 돼야
비로소 이제 그 의사 선생님, 전문성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되시는데 예.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치셔서 그 수련이 전공의를 거쳐서 전문의가 되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뭐 대학병원에 남으시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이제 병원을 개업을 하시는데 네.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10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신들이 어떤 전문 영역에 따라서 굉장히 속된 말로 용한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런 의료 시스템 하에서의 포괄수과제라는 겁니다. 자, 포괄수과제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의사 면허만 있는 선생님도 계실 거고 네. 그 다음에 평생을 특정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쳤던 아주 굉장히 전문성이 높은 선생님들 계실 거예요. 네. 자, 그 질병을 예를 들어서 감기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감기의 증상이라든가 또 감기에 걸리는 바이러스가 매년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갓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이 내는 처방이나 평생을 감기만 연구하고 살아오신 굉장히 전문성 있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 감기에 대한 처방의 대가가 똑같습니다. 그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의 포괄수과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감기는 예를 들어서 뭐 5,000원이라고 가정을 할 때 네. 뭐 감기 5,000원, 뭐 배탈 5,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인 영역과 네. 굉장히 어떤 그 질병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의 노력에 비해서 대가를 못 받고 있는 것이 포괄수과제의 현실인데 네. 그나마도 의사 선생님들께서 사실은 많은 이제 사실 희생을 감수하시고 지금까지 왔는데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생뚱맞게 문재인 케어라는 거를 들고 나오게 됩니다. 선거 공약으로. 네. 자, 그럼 문재인 케어는 뭐냐 하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비급여 항목이라고 해서 뭐 개인 병원을 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같은 고가의 장비를 사야 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받을 만큼 받는 것이 사실 자본주의의 어떻게 기본 아니겠습니까? 네. 또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이 가격 결정을 하는 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가격이 결정돼야 하는 겁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마저도 이런 의료 사회주의의 상황 하에서도 그나마 의사 선생님들이 그 이제 어떤 진료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 점마저도 의료보험으로 다 끌어안아서 그 포괄수까지 포함시키겠다. 이게 이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포괄수까지가 문재인 임기가 5년 아니겠습니까? 5년 동안 약 30조가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30조가 어떤 돈이냐? 지금 사람들이 하도 우리 국민들이 뭐 수십조, 수백조의 그냥 그 면역이 돼서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5천만 국민 중에 이제 어린이나 노약자를 뺀 정상적인 사람을 만약에 3천만 명이라고 가정을 할 때 3천만 명이 100만 원씩 모아야 30조라는 금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이 30조를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느냐? 네. 자, 기존의 우리 의료보험공단에는 잉여금, 그러니까 이제 수익을 잘 운영을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20조 정도 있다고 하고 네. 또 올해부터 국가 예산에서 7조씩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예를 들어서 외계인이 몰래 문재인 정권에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의 국가 예산이라든가 국민 세금은 정해져 있는 어떤 크기인데 국민들한테 의료보험 인상도 안 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겠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들 몰래 돈을 어디서 조달을 하든가 아니면 의사 선생님들의 어떤 수익을 뺏어가야 되는 네.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그 가볍게 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자신들의 어떤 밥그릇 싸움이 아닌가라고 이해하는 국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5년이 흐르다 보면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선진국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예가 있냐면 똑같은 감기 치료를 하더라도 갓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평생 동안 감기만 연구해 오신 전문성이 있는 의사 선생님, 그 다음에 그 병원이 상간 오지에 월세
예를 들어서 50만 원짜리 병원이 있을 수도 있고 서울의 대도시와 어떤 그 대도시의 핵심적인 지역에 그 인구가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은 임대료가 높을 텐데 월세 2천만 원을 내고 운영하는 병원에 어떤 치료비 수가가 같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네. 이건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적 발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우리가 신문을 보고 있으면 뭐 문재인 케어가 어떻고 비용이 어떻고 사실은 지금 하도 안보 문제가 시급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데 한 국가의 시스템이 굉장히 어떤 의료 분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순위가 높은 분야입니다. 이런 순위가 높은 분야를 의사 선생님들로 하여금 의료 의지를 이렇게 하면 말살하게 되고 결국 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일해서 모아놓은 기금입니다. 그 의료보험 자체도 준조세 성격이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세금처럼 좋던 싫던 누구나 지금 의료보험을 부담하고 있는 전국민 의료보험 시스템 하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모아놓은 그 피 같은 돈을 자신들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20조를 마구 퍼버버리겠고 또 국가 예산인 세금에서 7조씩 매년 지원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정말 무시하는 절도 행위의 다름이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또 그렇게 5년이 지났을 경우 우리나라 의료 보험 재정이 네. 지금 사실 정상적으로 간다고 해도 2025년이 되면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인구 절벽이 오기 때문에 일하는 인원이 급감하게 되고 그 비용의 재정을 모으는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2025년이 되면 지금 뭐 국가 의료보험 체계의 재정이 지금 고갈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와중에서 이 재정을 조기 고갈시키는 어떤 촉매 역할을 해서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마도 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아침부터 마음이 되게 무거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노 부모님을 모셨었고 많이 이제 병원을 이용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러한 그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어떤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게 흔들리게 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이 대표님의 질문에 이렇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제가 전공하지 않는 분야까지 말씀을 드리는 코미디가 벌어졌는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료 분야를 잘 모르는 문재인 정권이 문재인 케어를 만드는 거나 그 다음에 국방 안보밖에 모르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국방 안보밖에 모르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해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오늘 이제 방송이 길지 않을 텐데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 의과대학을 갓 졸업한 경험 없는 의사 선생님이 치료하는 것이나 평생을 특정 질병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문해 오신 경험이 풍부한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 것이나 포괄수가제라는 명분하에 똑같은 가격이 지급되고 있다는 점. 네. 그 다음에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의 이런 포괄수가제 하에서 그나마 조금 융통성을 부려야 병원이라는 그 시스템이 운영이 될 텐데 그 운영 시스템마저도 국가가 다 통제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문재인 케어를 일기로 그동안 의료보험이 이렇게 적용되지 않았던 이제 그 고가의 장비들, 그 다음에 과잉 진료의 의료도 있어요. 엑스레이만 찍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을 CT나 MRI 같은 거를 찍어서 내 자세히 좀 보겠다라는 환자 욕심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국민들이 어렵게 모은 돈, 준조세 성격인 국민건강보험의 기금을 이렇게 마구 퍼부어서 고갈시키고 또 피 같은 세금인 국고에서 매년 7조씩 지원하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하는 현 정권은 과연 그 어떤 사상을 추앙하는지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자신들의 역량에 맞는 대가를 받아야 되는 시스템이고 네. 배급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공부한 만큼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가는 게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러한 모든 시스템을 의료사회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지금 다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오늘 그런 의사 선생님들의 시 현장에 나가서 응원을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렇게 방송으로나마 이제 해설을 하게 돼서 좀 죄송하지만 이게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돈을 마구 퍼붓다가 5년 뒤에 의료보험 재정이 고갈이 되거나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될 경우에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이 이제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네. 이렇게 대한민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역사 70년이 넘는 동안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잘 만들어진 시스템입니다.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의료보험을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모델 삼아서 도입을 하려다가 그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라는 자본주의의 이제 몇 가지 명제가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부자들이 왜 남의 병원비를 우리가 내야 되냐라면서 이제 반대를 해서 이루어지 못했습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의료보험이 굉장히 안정된 이제 체제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나마 이 안정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게 아니라 이제 자신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그다음에 사상적 신념에 의해서 붕괴시키려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자 하고,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저 말고 정말 그 전문적인 상식을 가지고 계시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나오셔서 네. 이런 어떤 현 정권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 붕괴 시도에 대해서 예.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렇게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의사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오시게 되셨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평생을 숲속에서만 살던 난쟁이들이 난생 처음으로 아름다운 성에 들어와서 뭔지도 모르는 장식품들을 이리 만지고 저리 만지고 그러다가 다 부숴버리는 그런 한편의 슬픈 동화를 보고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한 국가를 이끄는 리더십은 국민 전체가 국가의 이념과 정체성 속에서 각자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그 토양과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안정되어 있는 대한민국 사회 시스템을 자신들의 이념적 잣대로 마구 망가뜨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고 있다는 그런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한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